5년 뒤는 실제로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이런 것도 아예 적자가 나고 노인 부양비도 커지고 이러는데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절실한 상황이라서 지금만 하더라도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고 있는 로봇 수를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대 의사 달물결의 미국 주식 투자라는 책을 저술하신 달물결님 모셨습니다. 달물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촬영은 처음이라고 하시고 이 책도 인생에 또 처음으로 쓴 책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9세 의사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피부 미용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으로 의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그래도 의사하면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인데 또 어린 나이에 재테크를 왜 또 시작하셨을까? 좀 이런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의사의 근로소득이 꽤 다른 직업군들보다는 조금 높다고는 해도 이 근로소득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개원을 할 때 자금 또한 거의 대부분 빚을 져서 하거나 있는 분들은 그걸 하기도 하는데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넘게 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마련을 하고 개원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고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의사가 그렇게 경제적 자유에 빨리 도달하거나 이러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개원하기 전에 일단 빚부터 좀 안고 시작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수단을 찾다가 결국 주식 투자로 가셨는데 근데 주식 투자 중에서도 보니까 한국 주식이 아닌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국내 주식이랑 그 미국 주식이랑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가 한 2020년도 정도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왜 한국에 투자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국내 주식이 이제 가장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저는 찾지는 못했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내수 시장이라든가 한국의 경제와 엄청 연관이 깊은 상태인데 이 근로소득만으로도 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많이 치우쳐지는데 여기에다가 국내 주식까지 하면은 너무 국내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오히려 너무 집중 투자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한국에서 원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 사실 저는 국내 주식을 굳이 투자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종목 수가 워낙에 많고 기업 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시장들보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훨씬 많은데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국내 주식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달물결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블로그를 봤는데 그 인튜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죠.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을 만든 그 회사를 또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던데 이게 또 약간 본업이랑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를 특별히 또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또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다빈치를 갖고 수술하는 거를 참관을 해봤습니다. 의대생 때 그 실습을 돌면서 참관을 해봤는데요. 외과라든가 아니면 비뇨기과, 산부인과 쪽에서 지금 그 다빈치 로봇이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매출 비중이 미국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조금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분산의 차원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갖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참관했을 때 느낀 점은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 교수님이 되게 편합니다. 환자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6, 7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수술이 여러 개가 있다 보면은 실제로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병원 쪽은 인건비 비중이 되게 큽니다. 의사, 교수님 한 명 한 명이 되게 큰 자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력이 아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빈치는 게임 콘솔처럼 그 수술대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앉아서 화면을 보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체력을 더 아끼는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점점 더 고령 인구들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수요도 증가할 텐데, 핵심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다빈치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관련 수술이라든가,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자궁 쪽 이런 쪽에 쓰이고요. 외과는 갑상선인데, 이 공통점을 보면은 공간이 좁다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정밀한 그 컨트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로봇 수술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복강경 수술로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 배에다가 얇게 조그맣게 구멍을 몇 개 뚫고 길다란 막대기를 넣어서 한쪽에는 카메라를 넣고 한쪽에는 이제 뭐 집게나 가위 같은 거를 넣어서 그 길다란 막대기를 컨트롤해서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제 들어갔을 때 로봇은 그 관절의 조절이 훨씬 더 자유롭죠. 자유로워서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빈치는 그 카메라 자체가 확대도 뭐 10배까지도 쉽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시야 확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제 이점이 있고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의료 쪽은 인건비가 그 높은 이유가 기계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체열을 하더라도 체열 기계가 따로 있지 않고 대부분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꽂았을 때 움직였을 때 바늘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들이 되게 많아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데이터로 할 수는 있어도 그 실제로 행해지는 시술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날로그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로봇 수술은 내가 어떤 도구를 썼고 시작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로 남습니다. 이제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그게 어플로도 나옵니다. 어플로 내가 집게 어떤 거를 어떻게 했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술 타임라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죠. 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가장 큰 기반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에서 뭐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빅데이터에서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고 해서 이 AI가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가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화시킬 수는 있는 잠재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수술마다 케이스는 다 달라서 이거를 표준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해서 수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집도의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초적으로 쓰이는 것 같기는 하던데, 이게 앞으로의 잠재력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저는 높이 매기고 있고요. 그 다빈치 말고는 사실 의료 수술용 로봇이 특별히 없는데, 이 다빈치가 기존의 이런 영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혜자로 갖고는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도 수술 건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혜자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벽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런 면에서도 좋게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원격 수술이 가능해지죠.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교수님 중 한 명이 중국에 가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뭐 돼지 신장을 적출하기도 하고, 요관 문합술이라든가 이런 걸 한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몇 가지 케이스는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런 원격 수술도 가능해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죠. 기본적으로 이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일단 인력이 가장 중요한 이 의료 시장에서 인력의 효율성을 만들 수 있고, 계속 수술을 로봇이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를 나중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가 굳이 그 병원에 안 가도 그냥 계속 특정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원격 수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잠재력이 이 수술 로봇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네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실제
사람이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면은 수술비가 좀 많이 비싸지지 않나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비싸기는 하죠. 이게 도입에 대해서 확산되는 게 조금 느리기는 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입은 이 성장성이 1-20%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IR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같은 거는 사실 급여로 보장해주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이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미국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장벽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상태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지금 그 기계를 팔면서 나오는 수익보다 점점 더 유지 보수 이런 소모품 관련돼서 현금 창출이 훨씬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만 하더라도 단순히 꿈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엄청 현금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교수님들이 워낙에 손에 익은 수술 스타일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도 다빈치 자체는 앞으로 계속 확장은 될 것 같고요. 이 의료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로 어떻게 뭘 할지 그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원격 의료 수술도 아직 한참 남았을 겁니다. 한참 남았는데 그게 나중에 개화됐을 때 그때는 또 아예 그 가치 산정 방식을 따로 둬야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는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용 관련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했던 게 그래도 뭔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한다고 봤을 때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의 수술을 과연 로봇에게 맡길 수 있을까? 더하기 근데 그 로봇이 하는 수술이 비용이 더 비싸다면 사실 그 부분이 좀 더 부담이 돼서 결국 수요가 있어야 이 로봇도 많이 판매하고 병원에서 도입을 하고 어찌됐든 이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성장성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들만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얼핏 들었던 얘기긴 한데요. 다빈치 자체가 그 병원에서 들였을 때 적자라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죠. 마케팅으로서 다빈치를 들여놨을 때 이제 그거를 홍보할 수 있고 이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고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전한데 결과가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더 우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큰 이점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더 쌓여봐야 알 것 같기는 하고요.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로봇이 많이 투입되는 시장이 제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미 제조 시장은 사람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용도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기에 계속 빠른 성장을 제조 기반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수술 로봇 시장은 물론 저도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썼을 때 병원 입장에서 적자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말 뭐 탁월한 성과가 나왔다면 그게 검증이 됐다면 병원에서도 더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미 주가는 또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뭐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고 PE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높기도 한데요.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과매수 구역에 있다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집도하는 의사들의 평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게 한국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가장 한국 주식에서 분위기가 좋은 게 로봇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로봇에 관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밝은 물결님께서도 이런 인투이티브 서지컬 외에 특별히 그냥 로봇 전체적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 뭐 다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게 또 있으신가요? 한번 훑어보기는 했었는데요. 국내 주식을 보니까 로봇 관련 주식들이 많이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도 보기는 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화제성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구조죠. 인구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초고령 사회에 최근에 진입을 했더라고요. 고령 인구가 만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그게 20%를 넘었다. 그래서 뭐 초고령 사회다.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절실한 상황이라서 더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고 있는 로봇 수를 봤을 때 한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인건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곳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로봇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오른다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좀 조심스럽기는 하죠.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도 않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PSR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매출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 보이고요. 인구 구조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5년 동안은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30대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제 생각에는 지금도 실질적인 타격은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는 오고는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 인구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덜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대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 5년 뒤가 문제인데 5년 뒤는 실제로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5년 뒤부터 이 건강보험 이런 것도 아예 적자가 나고 노인 부양비도 커지고 이러는데 30살이 되는 인구가 매년 해마다 갈수록 확 감소하고 그 감소된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뒤부터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가 이제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비를 하는 상황이고 그때 돼서 대비가 얼마나 됐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삼성이 2030년을 목표로 삼성의 공장을 다 무인화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5년 뒤에는 저출산 문제가 정말 현실에 직면을 해서 노동을 해야 하는 20, 30대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특히나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이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기업들이 로봇에 2030년이 오기 전에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꿈과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제 매출 성장으로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투자 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